최근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날개가 달렸다며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대로 현재 한국의 방산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 시장에서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최된 서울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 2021에서도 그 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개최된 아덱스는 역대 최대 규모의 K방산 수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아덱스 공동운영본부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28개국 440개 기업이 참가해 무려 하나로 약 27조 480억 원의 수주 상담 실적을 기록한 것이 알려졌죠. 또한 해외 국방장관, 육군 공군총장, 획득청장 등 40개국에서 222명의 세계 각국 대표단이 방한해 총 70건의 정부대 기업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야말로 현재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죠. 높아진 위상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한국은 잇따라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만 굵직한 계약을 2건이나 성사시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을 규모의 한국형 방공체계인 천궁이를 수출한 것과 호주에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 장갑차 15대를 수출한 것이 그것이었죠. 특히 아랍에미리트 천궁 수출건은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만 바로 어제 LG 넥스원이 전자공시 시스템의 수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힘에 따라 수출 협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건국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폭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 각지의 다양한 나라들이 한국 무기 구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르웨이는 1조 6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K2 전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현대로템은 기존 K2 전차를 노르웨이 맞춤형 전차로 개조한 K2에노를 개발했고 영업 생산 설계 등 실무 인원들이 현지로 파견돼 현지 생산을 하는 시스템도 논의했죠.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전차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국의 방산업체가 노르웨이 정부의 니즈를 정확히 맞춤에 따라 향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차세대 전차 사업 수주도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무려 약 800대의 전차를 신규로 도입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사업 규모는 약 10조 5천억 원인데요. 폴란드 역시도 현재 한국의 K2 전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현대로템은 K2 흑표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주력 전차인 K2PL 모델을 폴란드에 제안했고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밖에도 인도, 이집트 등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한국산 전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두바이 에어쇼에서 국산 항공기 수출 행사를 열고 1000대 수출 달성 목표를 세웠고 남미 국가들조차 국산 항공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콜롬비아 국방장관은 바기노 공군참모총장을 만나 한국의 FA-50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1조 1840억 원 규모의 경공격기 교체 사업에서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페루에서도 페드로 카스티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 24대 규모의 초음속 경공격기를 획득하는 사업에서 FA-50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페루는 지난 2012년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본훈련기 KT-1P 20대를 도입한 적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무기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고 있고 K방산의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수입만 하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이들이 꽤나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이 무기를 만드는지도 모르고 알고 있다고 해도 한국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 한국은 전 세계 방위산업체들의 큰손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일본의 칼럼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국은 대한제국 시절부터 유례없는 잡식성으로 자유진영, 공산진영, 제3세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쓸만하다고 생각되면 미국, 유럽, 러시아제 장비를 가리지 않고 덥석덥석 무기를 집어사갔다. 게다가 적군과 여전히 대치 중이라 도입 규모도 상당하며 구매하는 장비들 하나하나가 최신형이거나 준 최신형급이다 보니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고객이 됐다. 예산 문제로 인해 양에는 한계가 있어도
적어도 무기 품질에서만큼은 꽤 수준급을 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방위산업체들의 몇 안 되는 큰손이 바로 한국이라는 뜻이다. 심지어 한국이 무기를 수입하면 다른 중소국가들은 그 까다로운 한국이 그 무기를 샀다고. 그럼 신뢰성은 확실하겠네. 한국이 대량으로 샀으니 가성비가 엄청 좋을 수밖에 없어. 제조회사 연락처가 어딨더라? 라며 호기심을 보이기 때문에 추가 수출의 여지까지 생긴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공군이 라파를 떨어뜨리고 F-15SG를 선정한 것은 한국군이 F-15K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F-15SG는 F-15K와 거의 같은 사양이다. 이것이 한국이 무기 도입 사업을 하면 각국 방산업체 간의 총력전이 벌어지는 이유다. 이상 글 내용이었는데요. 이처럼 일본 일부에서는 이러한 인식 때문에 한국이 무기를 만들지 못한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현무도 한국이 개발한지 모르는 이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방산의 위상이 높아져 감에 따라 그 영향력은 일본에도 알려지게 됐고, 한국은 수입에만 의존한다고 말하던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것은 K9 자주포였는데요. 한국이 K9 자주포를 호주에 수출하여 관련 기사가 일본에 쏟아졌는데, 일본인들은 세계 시장의 50%를 장악한 K9이 한국제였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한 일본인은 해외 매체들은 K9 자주포를 K9 던드라고 불러서 헷갈렸다. K라는 글자가 있어서 설마 했는데 진짜 한국제인지 몰랐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 관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K9이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그 말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무기가 한국의 무기라는 말인가?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방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였나? 나는 솔직히 이제 한국이 두려워지려 한다. K9이 한국이 개발했다는 얘기에는 많은 의문이 따른다. 예를 들어 한국 기술은 10%밖에 안 들어갔는데 한국은 자기들이 만든 무기라고 선전하는 걸 수도 있다. 한국은 원래 그런 국가였다. 제발 국제정세에 관심 좀 가져라. 얼마나 멍청해야 K9이 한국 무기라는 걸 모를 수가 있는 건가. 한국은 점점 무기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더 많아지고 있는 국가다. 일본은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미 큰일은 났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그 잠재 가치가 뛰어난데 미국의 지지까지 받으면 정말 나중에는 일본이 한국에 아무 말도 못할 수 있다. 높아져만 가는 한국의 방산. 한국 정부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방산시장에서 미래 선도자로서 정부가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항공우주의 꿈, 자주국방의 자부심, 평화를 향한 깊은 열망으로 방위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 위대한 여정이 지금처럼 성공적이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